안녕하세요. 회계 착각 끝 김준영 회계법인의 윤인상입니다. 이번 시간은 바로 북키핑 관련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북키핑이란 비즈니스를 하시면서 발생하는 수입 및 지출을 모두 기록하는 일종의 장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에게 비즈니스 관련 결산을 맡기실 경우에도 고객분들께서 만드신 북키핑을 넘겨주셔야 그것을 기반으로 저희가 결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가지 사정으로 도저히 북키핑이 불가하신 고객분들께서는 당연히 저희가 대행을 해서 북키핑 서비스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북키핑부터 진행을 도와드리게 되면 그만큼 회계비는 증가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저희 회사에서 고객분들께서 직접 북키핑을 하실 수 있는 엑셀 샘플을 드리는데요. 같이 한번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면 이렇게 4개의 탭이 있습니다. 수입, 그리고 비즈니스 계좌, 크레딧 카드, 현금 및 기타, 이렇게 4개의 탭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첫 번째 세일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여기에는 토탈 월별 그로스 금액, 토탈 세일즈 금액과 그 옆에는 만약에 GST를 컬렉트 하였다면 GST, PST가 있다면 PST, 그리고 그로스에서 GST와 PST를 제외한 넷 금액을 이렇게 월별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세일즈 같은 경우는 쉽죠. 자, 두 번째는 바로 데빗, 비즈니스 계좌입니다. 이것은 본인 비즈니스의 수입과 지출이 기록되는 메인 은행 계좌 관련입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카드 계좌가 되겠고, 개인 비즈니스 경우에는 메인 비즈니스 어카운트가 됩니다. 통상적으로 메인 은행 계좌의 경우에는 개인 지출은 없고 모두 비즈니스 관련 수입과 지출만으로 사용을 하셔야 북키핑 하시기 편하시고 사장님들께서도 자금의 흐름 역시 파악이 편합니다. 자, 이곳에는 월별로 은행 계좌의 모든 지출 내역이 기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입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세일즈 부분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이곳에는 지출 부분만 기록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여기는 바로 해당 연도, 그리고 월, 그리고 은행에 지출하신 내역 그대로를 적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체크로 지출하셨다면 여기에는 체크 번호를 적어 주시면 되겠죠. 그 옆에는 바로 이제 지출 금액인데요. 은행에 찍혀 있는 지출 금액을 그대로 적어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 만약에 지출한 부분에서 GST가 있었다면 이곳에 금액을 적어 주셔야 합니다. 만약에 은행에서 지출한 금액이 105불이고 그리고 거기에 5불의 GST가 있었다면 이 옆으로는 바로 지출 금액에서 GST를 뺀 넷 금액이 이곳에 모두 기입이 되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은행에서 내가 지출한 금액에서 만약에 GST가 있다면 그 GST를 뺀 넷 금액이 바로 이것부터 옆으로 카테고리화 되면 됩니다. 자, 그럼 도대체 이 카테고리를 시켜줘야 하는데 각각의 카테고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히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첫 번째 purchased 자재입니다. 이것은 곧 원재료 또는 원자재입니다. 예를 들어 레스토랑의 경우에는 식료품, 건설 계통이라면 원자재 등이 되겠죠. 바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 재료를 카테고리화 시켜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두 번째는 광고입니다. 이곳에는 비즈니스 관련 광고에 관련된 경비며 인쇄물, 영상물들 모든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 옆으로는 바로 자동차 관련 경비입니다. 주유, 차량 유지, 자동차 론이 있다면 이곳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옆에는 바로 은행 비용입니다. 은행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피드를 여기다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은 식사인데요. 식사 관련 탭은 비즈니스 미팅 혹은 직원분들 회식 관련된 카테고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권해드리는 것은 관련한 영수 중에 미팅을 가졌던 상대의 회사 혹은 이름까지 같이 기입을 해서 보관하시면 추후에 혹시 모를 CRA 리뷰에 대응이 수월합니다. 아시겠죠? 급여는 말 그대로 직원에게 지급이 된 급여 관련 탭입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바로 사장급여라고 되어 있는데요. 직원이 아닌 사장분들이 급여를 가져가시는 경우에는 이곳에 따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급여세 납부는 페이롤이죠. CRA에 납부하신 급여세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PST는 PST 관련 납부를 적으시면 되고요. 바로 그 옆에 은행 대출 같은 경우는 만약에 비즈니스 대출이 있으시다면 이곳에 먼슬리로 납부하셨던 대출 금액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렌트는 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쪽은 바로 비즈니스 용품입니다. 비즈니스를 운영하면서 정기적으로 소모품들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레스토랑 같은 경우는
투고박스나 그런 것들이 되겠죠. 그리고 옆에는 오피스 용품입니다. 간단한 사무실에서 필요한 사무실에 비치를 해 놓을 수 있는 용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바로 전화기를 사용하신다면 전화기 요금을 적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것은 바로 공과금입니다. 공과금 같은 경우에는 뭐 BC 하이드로라든지 아니면 폴티스 PC라든지 아니면 그 각자 인터넷 요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CRA의 GST를 납부하신다면 분기별 혹은 애뉴얼로 납부하셨던 GST의 금액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옆에는 바로 회계비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수리 및 보수인데요. 비즈니스를 하시면서 업장 수리 혹은 정기 점검 등의 지출을 이쪽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옆에 개인 지출은 법인카드 혹은 비즈니스 카드로 지출은 해서 은행에 표기는 되지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을 하시거나 돈을 인출하셨다면 이쪽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곳 기타에는 북키핑을 하시면서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부분 어디에도 속해 있지 않은 것 같고 잘 모르시겠는 지출은 이것에 바로 설명을 적어주시고 금액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것에 보면 바로 이렇게 한글로 가구 구입이라고 적어주셨고 그 옆에 해당되는 넷 금액을 적어주셨습니다. 쉽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탭에 관해 설명을 드렸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 이곳은 메인 은행 계좌입니다. 그리고 옆으로 보면 여기 크레딧 카드라고 있으시죠? 크레딧 카드로 지출하신 부분을 이곳에 북키핑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옆에는 바로 현금으로 지출을 하신 부분을 정리해서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카테고리가 마무리된 지출 내역을 이렇게 월별로 정리를 해서 저희한테 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는 이것을 기반으로 사장님과 더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해집니다. 처음에는 조금 낯설지만 몇 번 기입을 하시다 보면 나중에는 대부분의 지출들이 같은 패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점점 빠르고 정확하게 북키핑이 가능합니다. 진행 중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저희 회사 메일 혹은 전화를 통해 담당 직원께 여쭤보셔서 원하시는 답을 얻으시면 되겠네요. 자, 지금까지는 회계의 시작과 끝 김진영 회계법인의 윤인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